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대인재에서 진선여고 수학 내신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 강사 오을건입니다. 일단 친구들 오늘 첫날부터 바로 대수시험을 시작을 했고요.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 아마 이번 시험도 좀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일단은 바로 오늘 분석 영상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 나아가서 2학기 내신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 총평입니다. 일단은 정말로 특이한 부분인데요. 역대 최고로 전범위 반영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중간고사 단독 범위가 7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룸에 저희가 파이널 페이지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몇 번 문항이 중간고사 단독 범위 문항인지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진선이 전범위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중간고사 범위가 3문항에서 4문항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7문항으로. 그 중에 한 문항은 또 약간 중킬러 킬러 문항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비교적 조금 쉬운 문항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좀 어려워졌겠죠. 그럼 변별력 문항들의 발문이 그러니까 문제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많이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연계율은 당연히 있지만 부교재 연계 문항은 당연히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외부 지문 문항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이 부분도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랑 약간 비슷하거나 살짝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범위도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아이들이 좀 더 중간고사 때 범위보다는 못하는 범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살짝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중간고사 때는 1등급 컷이 85점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한 2.5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사이 정도 틀리면 이제 1등급 컷에 걸릴 것 같고요. 2등급 컷은 아마 60점대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0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구간이 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주요 문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제 출제된 문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선여고 오늘 본 시험지 객관식 11번이고요. 이제 이 문항 같은 경우가 객관식에서 조금 발문도 좀 복잡하고 문제 표현도 복잡하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이었는데 일단 이 문항 자체가 수특 연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부분분수로 저희가 이제 삭제시켰던 그런 것들을 변형을 해서 곱셈을 통해서 삭제시키는 그런 걸로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A에 관한 항들을 다 S로 바꿔주면 손쉽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얘가 수능 특강 연계 과목이고요. 연계 항목이고요. 이제 저희가 변형을 했던 거, 저희가 객관식 11번을 저희 자료에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굉장히 좀 꼴이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S랑 A가 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물어보는 건 일반항에 대한 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S랑 A가 같이 등장하고 물어보는 것도 일반항에 관한 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형태를 부분문수로 처리하느냐 곱셈으로 처리하느냐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그래도 친구들이 조금 초반엔 당황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금방 잡았을 것 같아요, 감을.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 1번으로 넘어갑니다. 단답형 1번 문항도 이제 실제 출제된 문항이고요. 지금 이제 뭐 AN이 홀수일 때, AN이 짝수일 때 이런 식으로 수열이 기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풀수록 연계고요.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연계 문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변형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뭐 모든 항이 주어져 있고 규칙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 가면서 규칙성 파악을 통해서 금방 해결을 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저희가 변형학습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재 2권은 다 풀수록과 수특 변형 문항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마 1이 풀수록 변형이었고 테마 2가 수능 특강 변형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87번 문항이죠. 이게 아까 그거보다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N이 홀수일 땐 요런 규칙, AN이 짝수일 땐 요런 규칙인데 요거를 우리가 변형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답형 2번. 얘는 굉장히 제가 조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요거는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테스트에도 한 2-3번 냈고요. 마지막 전날 어제죠. 어제 직보했을 때도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까 냈는데 이제 이 절대값만 처리한다면
이제 그 두 항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항이 출력되는 거였고요. 제가 어제 직보 때 풀려줬던 문항은 큰 항이 출력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처리해서 이제 n 플러스 2번째 항이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한 다음에 그 항에 플러스 2를 해라. 그래서 그런 규칙을 다 적용을 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48이 나오는 이 순서쌍을 다 구해서 곱해달라라는 문제거죠.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변형학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친구들 직보문항 때 풀려줬던 건데 두 항을 비교해서 작은 항, 그러니까 큰 항에서 작은 항 뺐죠. 그래서 이 두 항을 비교해서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뺍니다. 그리고 우리는 1부터 20까지 더했을 때 54가 됐다면 어떤 것들이 순서쌍이 되겠느냐 라고 해서 모든 순서쌍을 셌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첫 번째 항의 값의 합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 저희가 그 전에 한 9회차입니다. 9회차 시밀러 테스트에서 본 건데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a n 더하기 2번째 항은 이제 얘네 두 개를 비교해서 왼쪽 항에 더하기 1을 하던가 아니면 오른쪽 항을 그대로 출력해라. 이런 문항들을 저희가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시험지 보내줬을 때 이건 제가 가르쳐준 대로 되게 잘 풀었더라고요. 예, 뭐 어렵지 않게 두 항의 A1과 A2의 대소관계를 잘 정의해서 경우를 나눈 다음에 해결한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적중을 많이 잘한 문항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입니다. 요게 이제 좀 비슷한 거는 물론 주장할 수 있지만 요 2의 K제곱이라는 새로운 걸 조금 입력함으로써 좀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고요. 발문 자체가 일단 N이랑 K가 여러 개가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초반에는 살짝 얼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 자체 제작 문항이라고 분류를 했고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실수까지 좀 유발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은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반항의 그런 규칙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얘도 이제 기본에 가장 입각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제가 파이널 페이지에도 써놨는데요. 당연히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더한 거에서 이거보다 하나 덜 더한 거를 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을 대입해서 구한다. 요 규칙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의외로 풀이는 간단한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 페이지에 어느 정도 첫 힌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오답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고사 단독범위입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전범위 문제고요. 근데 중킬러 킬러 정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봤을 때 아이들이 현장에서 좀 당황했겠다 싶거든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5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풀어줬는데요. 이제 공지문항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공지문항으로 풀수록에서 이런 문항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던 그런 선정문항 중에 하나를 연계를 하신 거고 이제 표현이 살짝 달라졌지만 접근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제가 수업해준 대로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거의 무리 없이 다 맞췄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시험지에 제가 어제 풀었던 대로 그대로 잘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풀어줬던 문항입니다. 자, 실제로 4, 5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SM과 AM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실제로는 6과 7에서 최소값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변형한 거에서는 SM과 S2분의 3M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A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S에서 A로 바꾸는 과정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렵지 않게 아마 풀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리고 요거가 아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얘는 뚜렷할 출처나 연계되는 문항도 많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도 학교 자체 제작 문항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평행하다, 아니면은 뭐 반지름 길이 좁다, 아니면은 삼각형의 넓이비가 2대 3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 가지를 다 짬뽕한 겁니다. 그냥 삼각함수 활용, 도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넣어서 그것들을 너가 이렇게 연결 잘 시킬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아마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잘 안 보이거나 계산이 복잡해서 좀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것도 이따가 제가 한번 해설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한번 보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좀 변별력 문항들이 그래도 수특 연계랑 풀수록 연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항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학교 자체 제작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피지컬로 뚫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 오는 친구들 보면 좀 초반에는 쉬웠는데 단답형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문항 중에서도 제가 몇 개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 파이널 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항들에 대한 너네들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적어놨는데 그걸로도 좀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워서 좀 제대로 딥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문항들 위주로 딱 두 문항만 가볍게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고사 단독 범위죠. 네. 자, 이게 실제로는 15번째 문항이고요. 객관식 4번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요 식을 보고 이거는 절대값 사인 파이 x를 t라고 치환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요. 치환을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놈의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구는 보통 알파 베타로 많이 두죠. 자, 그러니까 t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겠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t는 알파 베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t가 내가 절대값 사인 파이 x라고 치환을 했으니 절대값 사인 파이 x가 t인데 그게 바로 알파 베타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 알파 베타를 그었을 때 만나는 근의 개수가 6개. 근데 그 합이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파이 x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원래는 이렇게 가지만 절대값을 했으니까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1 나오겠죠. 그쵸? 얘가 그래서 절대값 사인 파이 x가 되겠고요. 6개를 만난다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그었을 때 3개 만나고 y는 알파, 또 3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또 3개가 만나서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성립하겠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대칭성을 이용해서 근을 표현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P랑 Q 같은 문자가 없죠. 자, 그럼 여기를 P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얘랑 얘가 지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랑 이거가 완벽하게 2분의 1 대칭이죠. 그래서 합이 이 두 개의 합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 빼기 P가 돼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Q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대칭으로 마이너스 Q가 나올 것이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1 빼기 Q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셨죠? 근데 이렇게 6개 나오는데 모든 원소의 합이 2분의 3이다 라고 하니까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Q 마이너스 Q 사라지고 P 마이너스 P 사라지니까 여긴 다 빵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네 두 개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Q랑 1 빼기 P를 더하니까 2 빼기에 P 더하기 Q가 될 거고 그게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 더하기 Q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똑같이 하시면 돼요. 모든 원소의 제곱의 합이 12분의 17이다. 그럼 난 제곱 했을 때 다 더하면 12분의 17이다.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값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합이 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으니까 뭐를 나올 수 있어요? 곱이 나와요. PQ가 어떤 값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합이 있고 곱이 있는데 그 PQ 이거 가지고 당연히 2차 방정식을 소환해서 P랑 Q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P가 3분의 1, 6분의 1이군요. P가 6분의 1, 그 다음에 Q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3분의 1이었네.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이었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나는 6분의 1을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Q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나오면 그 알파, 베타는 여기에 또 두군이니까 스몰 a는 알파 더하기 베타, 스몰 b는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성으로 근을 잡는 것만 딱 했다면 가랑 나에서 아마 계산은 금방금방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문항을 해설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단답형 마지막 문항입니다. 단답형 6번. 자,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고요. 지름의 길이가 4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길이가 4겠죠. 그 다음에 뭐 점P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 위에 뭐 D라고 하자. 자, D를 잡았습니다. 근데 D를 지나고 AB의 평행입니다. 이런 거 이제 바로 표현을 해줘야죠. D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을 쫙 그어서 AC랑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1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삼각형 ABD, CDB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2대 3이 나온대요.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삼각형 ABD 대 삼각형 CDB 2대 3입니다. 네, 이렇게 2대 3으로 되고, 그 다음 마지막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 자, 요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스몰 r은 2분의 3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AC 더하기 BC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조건이 되게 많아요.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 B에 관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을 하면 웬만하면 사인 법칙으로 먼저 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좋은데, 또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우리는 억각 아니면 동의각에 관련된 위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삼각형, 이 큰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에 좀 비슷한 각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어디도 세타죠? 여기도 세타가 나오겠죠.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이 AC죠. 이거 AC를 했을 때 2배의 반지름. 근데 그 지름이 바로 4래요. 큰 원의 지름 적어주시면 되겠죠. 사인 법칙.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삼각형 CDE에서 사인 법칙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사인 세타분의 CD, 얘가 이 파란색 반지름, 파란색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스몰 r의 2배인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사인 세타가 동일해요? AC랑 CD의 비율이 4대 3이란 얘기죠. 그죠? 아, 그래서 나는 AC 대 CD가 4대 3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AC 길이를 4K라고 두자. 이 길이를 4K라고 뒀으면 이 AC의 길이는 3K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조건이랑 외접원의 반지름을 써먹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 조건을 쓸 건데요. 보통 저는 삼각형의 넓이 조건이 나오면 변의 비로 또 많이 치환을 하는데, 얘를 변의 비로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래.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우리 요 삼각형 A, B, D죠. A, B, D예요. 자, 그 다음에 CDB는 C, D, B예요. 얘랑 얘가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서로 지금 더했을 때 180도이기 때문에 사인 했을 때 사인 값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곱하기 이거 대 요거 곱하기 요거로 넓이 B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할게요. AD를 X라고 하고 여기 BC를 Y라고 했으면, 자, 이 변의 B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ABD는 4 곱하기 X겠네요. 4X 대 4 곱하기 X 대 여기는 3KY. 그게 바로 몇 대 몇? 그게 2대 3입니다. 자, 그래서 6KY가 12X 이렇게 될 거고, 아, 그래서 우리는 2X가 KY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x랑 y랑 k에 관련된 식을 하나 이렇게 찾아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래 잘 아는 거 코사인 법칙 쓸 건데 좀 세변의 길이를 다 아는 게 이제 보입니다. 뭐 3k, 4k, x도 있고요. 4k, 4y,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근데 여기 90도가 있으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는 우리가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요. 코사인 법칙 굳이 안 쓰고도 코사인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치예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y가 나와요. 그냥 4분의 y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들고 가서 다른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여기가 세타니까 우린 여기 마주보는 각 파이 빼기 세타를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뭐 한다? 마지막 삼각형 A, C, D에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16K 제곱은요? 9K 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2배의 X 곱하기 3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죠? 그래서 각변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실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뭐 대입해요? 코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y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이제 4분의 y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지금 k제곱 보이죠? 그럼 이제 x도 제곱하면 k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 여기서 내가 x는 2분의 ky라고 바꿔볼까? 자, 그러면 얘가 9k제곱 더하기 4분의 k제곱 y제곱 더하기 여기 2x 그냥 그대로 넣을게요. 여기 2x 자리에 ky 넣으시면 3k제곱 y 곱하기 4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 뭐가 사라진다? 여기 16k제곱이었으니까 이제 k제곱이 다 사라집니다. k제곱이 날라가요. k제곱. 자, 그러면 9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7입니다. 7은 4분의 y제곱 더하기 4분의 3y제곱이 보이죠? 그래서 그냥 y제곱이네요. 그래서 y가 루트 7.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빨간색이 루트 7. 그럼 그냥 바로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이 삼각형 피타고라스 쓰시면 16에서 7 빼면 9 나오니까 이 4K가 사실은 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C 더하기 BC,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3 더하기 루트 7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항이 맞습니다. 네. 코사인 세타를 직각삼각형에서 얻어가서 반대쪽에서 또 한번 코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고, 이거 사실 둬야 될 변수가 되게 많아요. 변수가 지금 3개죠. K, X, Y.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연결시키냐가 관건이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저희 대수 과목은 수능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우리 기본 공통 과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틀렸던 거, 오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려웠고 아이들이 좀 현장에서 뭔가 풀기,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런 문항들 위주로 이렇게 해설 문항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기말고사 리뷰를 다 해봤으니까 2학기 대비를 해줘야겠죠. 그쵸? 좀 많이 더럽나요? 한 번 더 닦아볼게요. 자, 작년에도 저희가 1학기 때 풀수록이랑 수특을 사용했는데 2학기 때 이어서 풀수록이랑 수특을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2학년은 이제 당연히 수능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대수랑 미적분 원 둘 다 모의고사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부교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공통 과목인 미적 1하고요. 선택 과목, 2학기 때 선택 과목 해야 되는 것들 같이 대비를 할 건데, 이제 2학기에서는 저희가 수학 쪽에서는 선택 과목이 전문 수학 있죠. 그쵸? 전문 수학은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확통, 기하, 미적분 2가 포함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통도 당연히 3학년 1학기에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고 수능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 확통이랑 미적1을 조금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미적2도 이제 전문 수학이 나오긴 하지만 양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뒤쪽에서 전문 수학 얘기 좀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2학기 수학 선택 과목, 1학기 때는 지금 친구들이 기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기하 이미 내신 대비하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많고, 2학기 때는 전문 수학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거의 웬만하면 전문 수학 했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저희가 주 1회로 전문수학 내신 대비 특강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분 2 기하 확통인데요. 거의 전범위가 다 들어가요. 기하 전범위. 그 다음에 확통도 전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발췌예요. 그래서 얘는 전범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삼각함수 덧셈 정리 빼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 과정인 뭐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되게 굉장히 좀 얕아요. 그래서 금방 배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기하 전범위는 우리가 1학기 때 공부 많이 했고요. 확률과 통계 전범위를 여름방학 때 대비하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미적분 2 선행이 된 친구들은 문제가 없지만 안 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수학에서 제가 또 미적분 2 개념을 조금 더 다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하랑 확률과 통계는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을 익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거고,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문풀이 같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수학 선택한 학생들은 여름방학의 확통 당연히 필수고요. 미적2를 본인이 선택했다, 당연히 또 한번 선행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 계획을 짜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시간표를 짜봤습니다. 일단은 미적 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다음 내신이기 때문에 좀 빡세게 돌려야 돼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2학기가 이제 9월에 추석도 껴있다 보니까 제가 회차 계산을 해보면 10회차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12회차, 13회차 정도의 내신 대비 기간을 가졌거든요. 한 2, 3회차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여름방학 때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차도 되게 많죠. 제가 2학기 때만 가지고 하기엔 너무 불안해서 이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좀 많이 돌려주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실력 플러스 심한데, 그래서 실력을 10회차 동안 1회독을 합니다. 전범위 1회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화로 6회차. 이 6회차는 전범위가 아니라 중간고사 범위만 집중해서 또 6회차 동안 계속 돌릴 거예요. 특히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중간고사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3단원까지 미분계수의 정의 아니면은 뭐 접선의 방정식까지 끝나는데, 이제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5단원 극대극소와 그래프까지 거의 맨날 들어갔어요, 매년.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미리 저희가 커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에 2회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시간이 월금이었는데 수요일 추가해서 주 3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7월 10일 날 좀 일찍 개강합니다. 친구들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신에 관한 우리 친구들이 내신 문제를 풀려면 꼭 필요한 개념들 플러스 당연히 실력 심화 문풀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거, 이제 2학기 부교재가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풀수록 수능 특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이걸 풀릴 겁니다. 풀수록이랑 수특 주요 문항을 교재, 워크북, 테스트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속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서 풀었던 문항 그대로 워크북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 다음 테스트에 바로 낼 겁니다. 물론 다 변형할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교재에서 한번 배워보고 변형 1, 첫 번째 변형을 워크북에서 풀어서 다시 연습한 다음에 테스트로 확인까지 그렇게 3회독을 치를 거고, 그래서 마치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부터 우린 내신 대비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통일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제가 설문을 좀 해봤어요. 친구들의 확통 학습 상태를 좀 봤는데, 일단 0회독인 친구 정말 많았고요. 아직 보지 않았던 친구 1회독이긴 한데 좀 많이 옛날에 뭐 중학교 때 잠깐 봤다던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기 직전에 잠깐 봤다는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플러스 실력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확통은 양이 적어서 7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화목 오전에 주 2회로 우리가 방학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7월 22일이 진선여고 방학식이더라고요. 그래서 23일 목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화목 해서 7회차로 끝나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기본 개념 다 다질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부터 다 다지고 플러스 실력 문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확통 부교재는 보통 수능 기출의 미래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수능 기출의 미래랑 풀수록이 뭐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 수능 기출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주요 문항 교재에 넣고 워크북에 넣고 테스트를 넣어서 3회독으로 돌려주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방학 동안에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진선여고 2학년 여름방학 시간표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화목
진선 확통, 2학년 확통 기본 플러스 실력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일 월수금의 일단 실력으로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커리를 정말 탄탄하게 짰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참 학통도 많이 안 되어 있고 미적일도 좀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본부터 해서 한번 다지고 가는 그런 시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낮 시간을 다 비워뒀어요. 원래 이 시간에 수업을 까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클리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그래서 이제 특강 끝나고 클리닉 바로 하고 혹은 이제 클리닉 먼저 하다가 저녁 수업 바로 이어서 가는 이런 구조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에서 아이들 질문,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수업 때 이해 안 됐던 것들 위주로 다 해결해가지고 요런 여름방학, 이번 여름방학 진짜 좀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요렇게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클리닉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낮 시간대에 쭉 운영이 되고요. 학기 중에는 이제 저희가 주말 클리닉, 그 다음에 수업 후 클리닉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아마 중간고사래. 기말고사 분석 영상 치고는 조금 길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뭐 주요 문항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주요 문항에 관한 해설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좀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QR코드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카카오톡 돋보기 표시 보시면 거기다 그냥 시대인재 5일권만 쳐도 채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뭐 상담 요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친구들 바로 첫 시험이었거든요. 아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 잃지 말고 이미 지나간 대수 수업은 잠깐, 대수 시험은 잊어버리고 나머지 과목까지 다 잘 마무리한 다음에 여름방학에 다시 만나서 조금 같이 이 뜨거운 여름방학 뜨겁게 공부하면서 불태우면서 그런 식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2학기 내신 같이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인재 진선여고반 강사 오일권이었습니다.